이 환자는 84세 남성이었습니다. C형 간경화로 일본의 도쿄에 있는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가 간암이 와서 여러 가지 항암 치료, 고주파 열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표준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간암이 폐로 전이되고 종양 수치가 너무 많이 상승해서 현대의학 치료는 포기하고 좀 면역을 증가할 목적으로 십전대부탕을 썼더니 한 달 후에는 암 수치, 즉 우리가 종양 수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6개월에는 간에 있는 암이 상당히 축소하고 폐의 여러 곳에 있던 암이 사라졌던 그런 증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조적 한약 암 치료하는 한의사 장성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말기 간암 암 축소에 실제 한약으로 암이 축소했던 그런 호전 사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제가 간암은 5년 생존율이 20% 미만의 상당히 공격적인 암이고 재발률도 88%에 달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 설명을 드리면서 특히 그 간암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간암 자체의 원인과 특히 간암이 올 때 여러 가지 간경화라든가 간염과 같은 여러 가지 기저질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간암 치료를 할 때 상당히 제한적인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 항암을 상당히 강하게 쓸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거를 좀 대비하는 그런 지금 현대의학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는 한약 치료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제가 사례로 베이징 디탄병원에서 우리가 간암 환자를 한 3,483명을 대상으로 한 10년간 추적 관찰을 해서 더 생존율이 더 높고 전체 생존율이 높은 쪽이 우리가 한약을 쓴 그룹이 유의하게 생존율이 높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더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간암 수술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술하고 이런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재발률 88%인데 특히 일본의 의사들은 이제 그 대비로 한약을 쓰고 실제로 이런 간암 수술하고 나서 십전대부탕을 쓴 쪽이 안 쓴 쪽보다 우리가 재발이 발생하는 그 기간이 한 2배가량 차이를 낼 정도로 십전대부탕이 간을 보호하는 기능으로 간의 염증 환경을 완화하면서 간암의 재발률을 훨씬 더 낮춘다라는 그런 설명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실제로 간암 환자가 있는데 현대의학, 즉 표준 치료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정도로 간이 망가지고 또 항암제가 안 듣는 사례에서 실제로 치료를 해서 좋아졌던 사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84세 남성이었습니다. C형 간경화로 우리가 일본의 도쿄에 있는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가 간암이 와서 여러 가지 항암 치료, 고주파 열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표준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간암이 폐로 전이되고 종양 수치가 너무 많이 상승해서 현대의학 치료는 포기하고 좀 면역을 증가할 목적으로 십전대부탕을 썼더니 한 달 후에는 암 수치, 즉 우리가 종양 수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6개월 후에 십전대부탕을 보기엔 6개월에는 간에 있는 암이 상당히 축소하고 폐의 여러 곳에 있던 암이 사라졌던 그런 증례입니다. 이 연구는 일본에서 이루어진 연구인데요. 요즘은 이제 구글 번역기가 다 번역이 되죠. 보시면 알겠지만 십전대부탕을 써서 우리가 간암과 다발성 폐전이가 사라져서 항종양 효과가 있었던 그런 사례에 대한 설명이고요. 일본에서 간암을 주로 보는 여러 교수님들이 공동 연구를 한 거라는 걸 지금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보면 상당히 많은 한약에 대한 호전 사례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의 사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84세 남성이었고요. 만성 신장병, 즉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간경화로 이제 이 대학병원에 장기 통원하고 있었는데 2014년 9월부터 간암에 있어서 국소치료로 고주파 열치료라는 국소치료와 간동맥 항암제 주입 요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혈관내 치료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또 2014년에는 난치성 복수에서 톨밥탄이라는 이뇨제로 복수를 간이 안 좋을 때 이런 이뇨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를 투여한 경력이 있는 분이었고요. 근데 이제 2014년 이렇게 암을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에 여러 가지 간암에 재발이 됐고, 그리고 이분이 만성 신장병이 있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크레아틴 수치를 보니까 상당히 크레아틴 수치가 올라가서 신장 기능도 상당히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혈관 안에 항암 치료하기가 지속하기가 어려워서 그 다음에 먹는 항암제에 UFT라는 먹는 항암제를 투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간암에 우리가 종양 표지자인 AFP라든가 피부과2라는 이 종양 수치가 더욱 상승했기 때문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나이도 많으신데다가 이런 표준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이런 암 수치가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항암을 하지 않고 외래로 경과 관찰만 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간암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암이 지금 보신 대로 간암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이 부분이 간인데 이렇게 간암이 성장을 했고요. 2016년 10월에는 우리가 종양 수치가 3만까지 올라가고 이게 피부과2도 57,500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폐로 여러 곳에 전이 되는 그런 폐 전이 상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를 어떻게 치료할까 이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고민을 했겠죠. 우리가 신장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신장 기능은 보통 EGFR이라고 해서 사고체 여과율 이런 걸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나누고 우리가 90ml 이상 분당 사고체 여과율이 이럴 때 이제 정상으로 보고요. 그 아래로 떨어질 때마다 우리가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보는데 보통 4단계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신장 기능을 겨우 유지하는 정도, 투석을 준비하는 단계를 보통 4단계를 하는데 이 환우분은 지금 4단계에 해당되는 신장 기능을 갖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을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간 기능을 보면 AST 수치가 130으로 올라가 있고 또 간담도 효소인 ALP라든가 감마 GP도 395, 106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 기능이라든가 우리가 담도의 어떤 효소 수치도 상승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사고체 여과라고 하는 EGFR도 20밖에 안 돼서 4단계 즉 투석을 준비하는 신장 이식을 준비하는 단계로 상당히 기능이 떨어져 있고 실제로 현재에도 BUN이라든가 크레아틴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간암 수치도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 환자는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호스피스 상태로 가고 있다. 즉, 간 기능도 안 좋은 데다가 신장 기능도 안 좋은. 지금 신장도 안 좋고 간이 안 좋으면 당연히 항암을 하기가 어렵죠. 현대의학의 현재 표준치료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이렇게 간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질 때 항암을 하기 상당히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일본 이제 간암을 보는 의사들이 어떤 치료를 했냐면 면역 활성작용, 즉 간암 환자이지만 면역 기능을 좀 좋아지게 하는 목적으로 십전대보탕을 썼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의사님들이 왜 간 기능도 안 좋고 신장 기능이 안 좋은데 십전대보탕을 썼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 십전대보탕은 간을 보호하고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의사님들은 그걸 의대에서 다 배우고 또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학회에서 이걸 다 배우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의 근거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대표적으로 이따가 설명드리지만 퓨전데이터 면역을 기능을 활성화하는 기능이 보고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거 그랬더니 같은 해 11월에 이 종양 표지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지금 보실까요? 이 환자는 간암이 발생해서 이렇게 종양 수치가 이 정도로 266 했다가 330 그리고 400 올라갔다가 이게 폐로 전이 됐죠. 그 다음에는 표준치료를 포기한 상태에서는 2010년 10월에는 3만까지 암 수치가 상당히 떴죠. 그래서 더 이상 표준치료를 하지 않고 이때부터 2010년 10월부터 십전대부터 쓴 겁니다. 그랬더니 2010년 12월 즉 2개월 지났네요. 그죠? 그랬더니 우리 간암 이제 종양 수치가 700으로 떨어지고 요거는 알파 팩터 프로테인이라는 ApoP 수치 역시 간암 수치는 400으로 현저하게 떨어졌죠. 그리고 그 뒤는 뭐 약간 오르긴 했으나 이쪽도 종양 수치는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간 수치를 보는 AST는 130에서 30으로 상당히 이거는 많이 안정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십전대바탕을 썼더니 전체적으로 예후가 좋아진 거죠. 그리고 그래서 MRI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간암이 이렇게 커져 있던 게 이렇게 축소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거는 항암 효과가 전혀 아니고 십전대바탕만 썼을 때 이렇게 암이 많이 축소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폐로 전이된 것이 여러 곳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십전대바탕만 쓰고 이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쓴 당시까지 이분은 특별한 부작용도 없고 현재까지 십전대우탕은 계속 투여하고 어쨌든 십전대우탕으로 도움이 됐던 경우라 이렇게 논문으로 보고한 거죠. 우선 간암에 대해서 임상진료 지침부터 좀 알아보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간암의 현재 표준 지침은 이와 같은 항암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항암을 쓸 때 이런 약의 한계는 간 기능이 너무 떨어지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질 때는 쓰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환자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약을 쓰지도 못했습니다. 넥사바 같은 약은. 왜요? 간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고 신장 기능도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 이 약을 못 씁니다. 차일드 푸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간의 어떤 기능에 의해서 항암을 할 수도 있고 항암을 못하고 완화 의료만 할 수 있거나 우리가 이식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간의 어떤 기능을 A, B, C로 나누는 등급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일드 푸 등급이라는 점수인데요. 이것은 간질환의 예후를 평가하는 건데 특히 만성 간질환, 우리가 간경화 같은 질환이 있을 때 예후를 측정을 하기 위한 그런 검사라고 볼 수 있고요. 차일드 푸 점수라는 것은 우리가 황달 수치라든가 여러 가지 알부민 수치라든가 복수가 있는가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점수화해서 이런 것들을 점수가 높을수록 상당히 중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점수가 우리 상당히 높으면은 점수가 C등급이라고 해서 생존율이 상당히 45%, 1년 생존이 2년에서 35% 이렇게 많이 떨어지죠. B등급 같은 경우는 80%, 60%, A등급은 100%, 80%. 그러니까 차일드 푸 분류, 즉 간질환이 A등급일수록 상당히 간암에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B나 C 정도면 상당히 제한적인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간 기능이 떨어지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하지 못합니다. 보통 차일드 푸 A등급인 경우, 즉 간 기능이 좋은 경우에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넥사바라고 하는 표적 치료제에 간암에 쓰이는 넥사바가 권장되고요. C나 B등급인 경우에는 완화 치료가 권장된다라고 현재 그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넥사바 같은 항암제를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암 환자, 특히 간암 환자분들이 많이 지금 쓰고 계실 텐데요. 넥사바는 가이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전체 생존기간이 짧거나 위중한 경우에는 투여가 중지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돼 있고 특히 고령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특히 부작용 빈도가 위중한 부작용 빈도가 상당히 높고 특히 신장 장애가 아주 고도로 있는 경우에는 넥사바의 안정성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결국은 쓰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항암제 쓸 때 간 기능이라든가 신장 기능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도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서 차일드 푸 B에 해당되는 실점에 해당되는 분이고요. 나이가 80대 고령이고 만성 신장 질환으로 4단계입니다. 그래서 투석 직전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이 세 개의 원인 때문에 항암을 쓰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항암을 중지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우리 십전대어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보약으로 많이 알고 계신 약이고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약인데요. 이 약은 1151년부터 지속적으로 한의계에서 사용했던 보약입니다. 여러 가지 수술 후에 어떤 만성질환이라든가 피로할 때 상당히 면역을 높이고 식욕 촉진하는 그런 한약으로 많이 사용됐고요. 항암 중에도 백혈구를 지금 보신 대로 항암할 때는 백혈구 수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 십전대부탕을 같이 쓴 경우는 이 TS1이라는 게 항암인데 위암이나 대장암, 췌장암에 주로 쓰는 항암인데요. 십전대부탕을 같이 쓰면 백혈구 수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유의하게. 그래서 골수를 보호하는 약으로 이 연구도 일본의 의사들이 한 연구인데요. 대표적으로 항암제의 골수 보호약으로 많이 암치료용에서 십전대부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십전대버탕은 여러 가지 실험 연구에서 우리가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염증 물질을 이제 많이 억제하고 그리고 면역 즉 암의 특이적인 세포 조성 T세포를 활성하고 NK세포를 활성하고 인터페론을 증가해서 암 면역을 증가시키고 세로운 혈관 즉 VEGF라는 신세혈관 물질을 상당히 저연해서 세로운 혈관을 억제해서 암이 자라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전대보탕은 여러 이제 이런 과학적 근거가 많이 이미 보고된 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간암 이외에도 자궁 경부암에도 우리가 십전대보탕을 썼더니 생존기간이 유의하게 훨씬 연장됐다는 보고가 있어서 다음 기회에 제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고요. 특히 십전대보탕을 일본의 이렇게 논문에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이제
구강암 중에 설암이죠. 설암이나 자궁 내방암, 신장암, 폐암, 난소암, 균산, 식욕증 같은 이런 암에서 십전대바탕만 써서 암이 줄어든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연구가 이제 보고됐다는 거죠. 간암인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가 간암의 C형 간염, 특히 경화가 있는 그런 동반의 간암 경우에 연구를 해보니까 십전대부터 쓴 게 안 쓴 것보다 무재발 생존 기간이 훨씬 유의하게 연장돼서 수술 후에 재발률이 훨씬 떨어진다.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이 십전대바타를 써서 더 유해한 어떤 일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간이 안 좋은 경우에 쓰더라도 십전대바탕은 비교적 안전한 약이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특히 그럼 왜 그럴까 연구해 보면 간에 있는 면역세포, 대식세포 중에 하나인 쿠퍼세포가 활성화를 억제해서 활성산소라는 걸 만들지 않고 간에 있는 염증을 억제해서 간암의 발생을 억제한 결과가 바로 십전대부탕 때문에 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전대부탕으로 치료했던 사례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한 개의 사례인가? 그렇지 않고요. 그 외에도 5사례 정도가 일본에서 보고됐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82세인데 간암 2기인데 우리가 나이가 너무 많죠. 그래서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십전대바탕을 썼더니 한 12개월 정도 이 논문을 쓸 당시에도 이런 간암이 축소돼서 10개월 정도 계속 축소됐었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역시 2기인 경우였는데 표준 치료를 하지 않고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전대바탕을 썼는데 간암이 축소했는데 물론 나중에 사망 18개월 정도 지났다 사망한 사례지만 어쨌든 십전대바탕으로도 많이 좋았었고요. 또 이 경우는 이제 폐로 전이된 65세 여성이었는데 절제술을 하고 나고 우리가 근데 간에 있는 암은 사라지고요. 폐로 전이된 게 뚜렷하게 십전대바탕만 써서 감소돼서 우리가 생존이 12개월 동안 생존해서 이 논문을 쓸 때까지 생존했었다는 거고요. 또 폐 전이됐던 또 다른 사례인데 66세인데 이분은 또 뇌로 전이됐었는데 표준 치료에는 간내 동맥주의 항암도 하시고 고주파 열 치료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십전대바탕을 써서 뚜렷하게 폐로 전이된 게 감소했던 그래서 이 연구를 할 때까지 생존해서 26개월 동안 생존했던 그런 사례고요. 또 다른 연구 역시 4기 폐전인데 아무런 치료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전대바탕을 썼더니 간의 암이 축소하고 뚜렷하게 폐전이가 억제됐던 그런 사례죠. 그리고 요 6번째 증례가 바로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했던 그런 증례죠. 자, 이 증례 중에 1번부터 5번, 6번까지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십전대바탕만 쓴 거고요. 이 3번 증례만 우리가 십전대바탕과 아가리쿠스 버섯을 병행했던 그런 사례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전대바탕이 의외로 간암에 많이 아무것도 치료하지 않은 사례라 하더라도 호전 증례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4기인 경우라도 11개월에서 26개월까지 이렇게 장기간으로 생존 기간을 확보해 줄 수 있었고요. 십전대바탕이 어느 정도 이게 항암 효과에 도움이 기여하고 있을 확률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2기인 경우 이런 간 수치라든가 이렇게 간 기능이 떨어졌던 그런 경우에도 도움이 됐던 사례들이 있고 특히 4기에도 이렇게 도움이 됐던 이제 경우 이렇게 C형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했던 그런 사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한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 보면은 우리 간 수치가 30에 이제 십전대바탕 썼더니 30으로 안정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전대바탕 같은 경우는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에 우리가 실험 연구에서 십전대바탕을 투여했더니 간세포 손상 시에 나타나는 효소인 이 AAT라는 수치가 개선이 됐고 간 조직의 어떤 괴사나 염증이나 섬유화의 개선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ALT가 높은 C형 간경화인 경우에 간 보호요법을 하는 그런 경우에 이 ALT라는 수치가 저하되면 간암의 즉 간세포암 발생을 억제했다는 보고가 또 보고되어 있는데 이 십전대바탕에 의해서 간염증의 억제가 간암의 우리 억제 효과에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시더라도 간 기능이 너무 떨어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 왜 쓸 수 있는가? 십전대바탕은 유해 현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간암을 보는 선생님들이 십전대바탕을 씀에도 불구하고 간암에 걸린 사람의 유해 현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표준 치료, 즉 항암의 부작용 때문에
쓸 수 없는 그런 사례를 하더라도 십전대사탕을 투여할 것을 검토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그래서 이 연구는 뭐냐면 십전대보탕에 의해서 이런 간암인 경우 이렇게 또 폐로 많이 전이된 이제 이런 경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간암을 보는 의사들 또는 간염이나 간경화를 보는 의사들이 한약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대만, 중국은 의사들이 한약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의대에서 다 한약을 배우고요. 그래서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한약이 좋고 양약이 좋고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도움되는 한약을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치료를 할 때는 바로 의학과 한약이 융합돼서 통합의학을 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간암 환자분들은 항암 중에도 흔하게 십전대보탕을 간암 항암 중에도 많이 사용되고 면역 항암 중에 십전대보탕은 특히 T세포를 부활하는 작용이 있어서 우리가 면역 항암의 시너지를 보일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십전대보탕이 간암에 말기 간암으로 표준치료를 포기했던 증례를 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간암이 실제로 축소됐던 여러 증례가 보고됐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